안녕하세요. 예전에 회사 홈페이지 연역에 대한 제보를 받았었는데 영상으로 다루진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의 기재 실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괜히 혼란만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내용은 여기 리보세라니 이거 NDA 준비가 지금은 수정이 되어 있죠. 근데 물론 이제 한국말은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로 보니까 영어로는 아직 수정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Submitted NDA는 제출했다는 말이거든요. NDA 제출. 물론 가장 민감한 NDA에 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관대하게 생각해야 할지 아니면 엄격하게 생각해야 할지 저는 사실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주주님들은 NDA 신청한 줄 알고 투자했다 하실 수도 있을 테고요. 근데 아직 신청한 게 아니었네? 이거 속인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아마 장기 투자자겠죠? 어차피 정해진 수순으로 2020년 안에는 언젠가는 NDA 신청할 텐데 미리 작성해 준 거, 그리고 뭐 공시 그런 것도 아니고 회사 연역에다가. 그래서 그게 뭐 그리 큰 차이가 있나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각자 해석이 다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회사 홈페이지 연역에서도 사실은 깊게 조사하지 않으면은 지나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해석과 이야기들이 나오는 걸로 보면은 HLB 투자자들이 얼마나 꼼꼼하게 회사에 대해 공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모두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회사를 감시하는 느낌이고요. 물론 이제 회사의 이런 공지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은 각자 다르겠지만은 세세하게 집요하게 내가 투자하는 회사에 대해 공부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맹목적인 믿음보다는 믿기 위해 의심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눈 닫고 귀 닫고 내가 믿고 싶으니까 믿는 게 아니라 뭐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행동하겠어 라고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든 것에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함께 공존합니다. 밝은 면만 있다면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하고 의심해봐야 합니다. 밝은 면과 어두운 면 모두를 잘 고려해보고 계산해보고 조금이라도 더 최적의 판단을 내리는 것이 투자자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종 상장된 기업들이 저마다 공시에서도 중요한 숫자들을 기재 실수해가지고 정정 공시를 다시 띄우는 것들도 심심찮게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공시가 정정된 것들을 상당히 많이 관찰을 하셨을 겁니다. 뭐 HLB가 아니라 뭐 대부분 종목들이 그런 적이 한두 번은 있는데요. 공시도 그런데 회사 홈페이지에서도 뭐 크고 작은 실수들, 뭐 기재 실수, 뭐 숫자를 잘못 쓰던가, 뭐 단어가 어다르고 아다른데 조금 다르게 쓰던가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주식 투자라는 게 돈이 걸려 있고, 그다음에 주식회사는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즉 착오,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 내용에는 신중하게 기재하는 것 또한 옳은 일일 겁니다. 최근에 이제 폴첸 계약 봉제약과 관련해서 많은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이것도 다시 회자가 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제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이 마지막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데 저번에 연력학 엔트로피에서 정보 엔트로피를 넘어갔고 셰넌 엔트로피까지 봤잖아요. 한번 빨리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이론에서 이제 정보라는 것은 놀람의 정도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새로운 뉴스를 접할 때 정보를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매일 태양이 뜨는 것은 새로운 정보가 아니죠. 밑에 이제 이세돌 알파고 얘기를 들었는데 알파가 뒀던 78수가 신의 한 수라고 했었잖아요. 이거를 알파고가 선택할 확률은 0.007%였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드문 확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놀람의 정도가 엄청 크겠죠. 그럼 엔트로피는 당연히 크게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새로운 정보들이라는 것은 자기 발전을 위한 엄청난 또 정보가 된다. 결국 핵심은 정보 이론은 잘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즉 태양이 뜨는 것 같이 그런 것들보다 정보량이 많다. 그러니까 확률이 떨어질수록 정보량이 많게 되는 겁니다. 계산을 하면 그렇게 나와요. 마이너스 로그 px. 그리고 이제 로그의 이제 밑을 2로 하는 것은 셰넌이라고 하고요. 비트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자연상수라고 하면은 네트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자연상수면은 미분 때릴 때 x분의 1로 좀 깔끔하게 나오죠. 그래서 계산하기가 좀 좋고. 그래서 여기 이제 엔트로피 계산을 한 건데요. 0.0007을 넣어서 계산하니까 9.567이 나옵니다. 이 정보량이 나온 거죠. 그 다음에 그 70% 확률로 이걸 따라할 수 있었다라고 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0.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확률이 엄청 작은 0.0007은 거의 10에 가까운 정보량이 나오는데 70%로 둘 수 있는, 그러니까 예측이 가능한 어느 정도 뻔한 그런 거더라면 0.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정보량이 더 크죠. 78수가.
그래서 이제 엔트로피는 불확실성의 측정이고요. 확률이 낮을수록 불확실성이 이제 커진다라고 보면 되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확률 P를 가진 HX로 표기되는 확률 변수를 구하는 건데, 셰넌 엔트로피라는 것은 이 기대값이잖아. 이 그 expectation이 되는 건데, 로그 px 이거 마이너스 붙은 거 이거를 기대값으로 만든 게 셰넌 엔트로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사건 정보량의 기대값을 말한다. 즉 아까 위에서 봤듯이 이런 확률들 있잖아요. 전부 다 기대값으로 구하면은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연력한 엔트로피에서도 델타 S는 그 A랑 B 개인 걸 다 합쳤잖아요. 불확실성을. 근데 이렇게 기호 있는 것보다 이게 아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이산 변수일 경우에 이렇게 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X가 이제 K일 때의 확률. 이것들을 이제 시그마로 더해주는 겁니다. 그 K까지 있는 거고, 그 K까지 상태가 있잖아요. 그 1부터 K까지. 그러면, 정보, 이제 K개가 있는 거예요. 그것들도 다 이제 각자 확률이 있겠죠. 그거를 이렇게 다 더해주는 겁니다. 그 보면은 동전 던지기는 이 K가 몇 개일까요? K 두 개겠죠. 앞면이랑 뒷면 나오는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동전 던지기는 K가 두 개입니다. 그러면은 그 확률은 또 얼마일까요? P가 그 1일 경우, 0일 경우로 이제 나눴는데 2분의 1이죠. 앞면 나올 확률 2분의 1, 뒤에면 나올 확률 2분의 1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엔트로피를 계산할 수 있거든요. 계산 수식이 어려워 보이지만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확률이 0.5잖아요. 그 다음에 경우의 수는 하나, 둘, 두 개였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각각 아까 공식이 위에 있듯이 그냥 계산하면 0.5, 그냥 로그 0.5 플러스 0.5 로그 0.5 해서 앞에 마이너스 붙어가지고 계산하면 끝입니다. 그럼 0.69가 동전 던지기 엔트로피 딱 나와버렸죠. 이게 앞에 있는 시그마 있는 거, 그러니까 모두가 다 더해주는 거예요. 엔트로피 각자 다 구해서 그냥 더하면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간단하죠. 이거 같은 말입니다. 다 엄청 간단해요. 그러니까 각자 경우의 수대로 다 더해주는 겁니다. 확률을 곱해준 거. 그다음 이제 재밌는 거. 정보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이 동전 던지기 있잖아요. 하비덴트. 그 다 앞면만 나왔잖아요. 그걸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죠. 분명히 이제 새로운 정보가 없을 때는 엔트로피가 0이라고 했어요. 낮다고 했잖아요. 태양이 맨날 떠요. 확률이 100%죠. 그러면은 새로운 정보가 없는 겁니다. 일단 결과는 예상을 해보고 실제 계산 결과도 그렇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퇴화 분포라고 하는데 이산 확률 변수가 하나의 값을 가질 확률이 1인 특별한 분포를 퇴화 분포. 그래서 보니까 이제 앞면이 나올 확률은 1이죠. 100%입니다. 이건 확률 100%. 태양이 뜬다랑 똑같은 거예요. 맨날 태양이 뜨잖아요. 그 다음에 뒷면은 0이죠. 그 계산을 해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앞에 이제 확률이 1이고 1 곱하기 로그 1, 그다음에 플러스 0 곱하기 로그 0. 그래서 00 나와서 엔트로피는 0이 나옵니다. 이 0이라는 것은 정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동전 다 앞면만 있는 동전 던지면 당연히 앞면 나오지. 새로운 정보가 없다. 놀람의 정도가 없다. 만약에 또 예를 들면 이제 동전 던졌는데 갑자기 동전이 섰다. 그러면 엄청 놀라겠죠. 그거는 엔트로피가 엄청 높게 되겠죠. 또 다시 확률 같은 거, 쓸 확률을 뭐 0.000001로 해서 계산하면은 엄청나게 높은 수가 나오겠죠. 아까 알파고 0.007처럼 동전을 던졌는데 앞면도 아니고 뒷면도 아니고 섰다. 그러면은 0.000001%일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10보다 훨씬 크게 값이 나오겠죠. 그런 거고. 그럼 여기서는 왜 그게 안 돼 있냐? 그런 확률을 넣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0이 나오는 거고 100% 앞면만 나올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로 정리했는데 엔트로피가 이 Y축입니다. 엔트로피고요. 그 다음에 이 X축이 확률입니다. 그래서 하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100% 앞면만 나왔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0이죠. 그런데 이제 2분의 1 반반씩일 때는 여기 가장 높은 엔트로피가 찍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래프를 보면서 예상할 수 있는 것은 하나가 100%이면은 낮아지는구나. 엄청 엔트로피가 낮아지고 그다음에 반반일 때 균등하게 반반일 때 가장 최고점의 엔트로피가 생기는구나 정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직 거의 다 왔는데 끝내지를 못하겠네요. 이거 바로 다음이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건데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그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라는 것은 놀람의 정도를 말하는 거고요. 식상할수록 정보량이 적고 놀라움이 클수록 정보가 크다. 그래서 대학 수업에 교수님이 ABC 중에 말했어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 너무 일상적이죠. 정보량이 작습니다. B. 다음 시간에 다른 교수님 할 거예요. 정보량이 조금 더 높겠죠. C. 모두 A 학점 줄 거예요. 정보량이 엄청나게 높을 겁니다. 왜냐? 모두가 다 놀랐잖아요. 완전 놀라는 그런 거니까 정보량이 너무 많다. 그 다음에 뭐 월드컵 독일이랑 한국이랑 붙을 때 독일이 더 잘하잖아요. 독일이 이길 확률이 높겠지만 한국이 이길 경우에는 모두가 놀라죠. 그러니까 더 정보량이 많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량을 계산하는 게 이제 엔트로피잖아요. 여기 마이너스 로그하고 px 확률 넣는 건데 여기 보면은 pxj는 이 j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확률은 0에서 1 사이죠. 그 어떤 실수가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이
이 로그 값만 계산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앞에 또 마이너스 붙여줘서 플러스로 만들어 준 겁니다. 그 다음에 로그 밑에 a가 있는데요. 이 밑은 그 어떤 정보를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임의로 결정되는데 앞에서 봤듯이 2를 많이 사용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2는 이제 정보량의 단위가 되고 비트라고도 하고 셰넌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진수 쓰잖아요, 컴퓨터는. 그 다음에 이제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트라고 하고요. 그래서 내추럴 유닛이라는 줄임말. 그래서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